이거 비도 오고 이런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금강면션 살았거든요. 혹시 사신 분 있어요? 예, 그 옆에 우방도 살았고요, 잠시. 그리고 이제 제 아주 친한 조카 중에 하나가 대진초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던 어린이 전문 서점에 그 아이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었어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책을 이제 좋아하게 된 거죠. 재미있고 이러니까 하루는요, 자기가 읽던 책을 한 20페이지 정도 남기고 딱 책갈피로 접어놓고 그 다음 안 읽는 거라. 그럼 왜 안 읽려 했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20페이지를 남겨두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오고요.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다니고 있어요. 저는 대진초등학교 오늘 처음 오지만 사실은 이 동네 이웃 오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비도 오고 이런데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제 이 담당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절대 11시 반을 넘지 마라 이렇게. 그걸 왜 욕하니까 제일 처음 오셨던 선생님이 12시까지 하면서 너무 지겹게 해가지고 엄마들 원성이 자자하다 하면서 최대한 빨리 끝내라 하더라고. 방금 교장선생님도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근데 교장실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교장선생님 자랑 듣느라고 15분 흘러갔죠. 알고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책 많이 낸 동화작가시더라고요. 여기 대구고등학교 가면요, 젊은 국어선생님 한 분 있는데, 제가 성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분도 이제 동화작가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출판사에서 이제 문학동네 이런 데서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내고, 이 동네가 좀 좋은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시계로 11시 반 되면 이제 집에 갑니다. 나중에 선생님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압박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학교 가서는 다 엄마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11시 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처럼 이렇게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교직에서 오래 종사했거나 이런 경험은 전혀 없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좀 서글퍼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죠.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데 신경 써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래가지고 실제 제가 아이를 딱 뺏었어요. 4살 때. 그리고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죠.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인데,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정해준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오셨다는 대우교대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이제 교수님들에게 의뢰해가지고 외부에 의뢰해서 원고도 만들었죠. 책자로 발간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그 원고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초등 부분에서는 이제 큰 주제로 지정 주제라고 해서 공부에 참맛을 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주제를 교육청에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세부 메뉴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 공부에 미천이 되는 초등 독서, 2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마지막 주제는 이제 자녀 교육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이제 크게 3가지 주제로 이제 PPT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책자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주제 아래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제작한 교재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따로 이제 만들어 왔거든요.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고민하고, 방금 PPT를 띄울 때까지도 고민했어요. 어머니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왜냐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가 너무 넓고 이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초등 시절에 특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이제 책 읽기를 일단 좋아해야 되고요. 학습 영역에서 말이에요. 소통하는 거 말고,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이들 유년 시절에 행복하게 이렇게 참 커야 하지만, 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죠?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원하는 일을 하고, 목표하는 대학에 가고 이러면 참 좋겠잖아요? 자, 그러려면 초등 저학년 시절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거죠. 저는 4살 때부터 이제 아이를 뺏어가지고,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풍부하면 다행이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서 삼형제가 이제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공장 다니면서 대구에 유명한 섬유 그 집약적 이 산업이 유명하죠. 섬유 공장 다니면서 이제 저희들 키웠는데 그것도 이제 엄마 혼자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으로 갔어요. 우리 형제들이 하나씩 친척집에 가서 크기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를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못 지나겠어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공장으로 일하러 가고 이랬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얼마 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대성초등학교 근무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14살 때 일하러 간 곳이 그 동네예요. 서문시장 뒷길에 인쇄소 사환으로 제가 갔는데 제가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책을 읽자. 그래가지고 시내 제일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 코너 갔죠. 지금은 뭐 교보, 영풍, 이런 알라딘 이런 서점들이 내려와 있지만 대구에서는 이제 그 당시 제일서적이 제일 컸거든요. 그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 책을 닥치는 데를 갔어요. 그 닥치는 데 읽다 보니까 공통된 게 하나 딱 잡혀요. 책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 뭔가 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던 찰나에 마침 우리 동네에 여기 송현동에요.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었어요. 이름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교장선생님도 알고 있더라고. 지금은 문 닫았어요. 불행하게도. 그게 이제 1994년 우리 아이 4살 때 문을 열었어요. 그게 문 열자마자 제가 이제 그 서점에 단골로. 물론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죠. 그랬는데 책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막상 어린이 전문 서점 가서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서 읽다 보니까 정말 저도 이제 책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가서 항상 가면 10만 원 정도의 책을 샀어요. 매주 7권에서 10권의 그림책 사서 돌아와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다 읽으면 또 손잡고 가고 애가 안 가겠다고 땡강 부린 날은 서부정역 옆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하나 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서점을 갔다가 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실컷 읽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빠로서 다른 거 다 못하고 성질도 더럽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참 잘하는구나 스스로 칭찬도 하고 그렇게 무려 한 10여 년을 했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정말 바쁜 주는 그 주를 못 가면 다음 주에 가고 이렇게 길어야 이제 2주 만에 그죠.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꾸준히 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자녀 교육에 눈을 뜨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쯤 돼가지고 이제 인터넷 서점들이 등장하면서 알라딘, 예스24 이런 인터넷 서점도 옛날에 막 할인 공세하고 이랬거든요. 동네 서점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 서점에서 저보고 그동안 이제 저를 쭉 아이와 함께 이제 출입하는 것을 관찰했겠죠.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부모교육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 관심을 끌자고. 저는 받은 도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이해하고 이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엄마들 대상으로 처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강의가 너무 인기가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지금 서점은 이제 작년 가을에 문 닫고 제가 하던 강의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계속 하고 있죠. 12년째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 각 학기별로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또 좋은 어린이책은 어떤 건지 책이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수학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생각하는 힘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한 학기를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또 한 학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영어였거든요. 책 읽기도 되고 이제 수학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 영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제가 해외 출장 가거나 미국 가면 항상 지금 큰 낭패를 당하고 돌아오고 이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수내 컥하는 아이들 들어봤어요? 네. 이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어요. 바로 제가 그 생기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회원이잖아요. 한 15년 넘어서가 15년, 16년? 그래가지고 잠수내에서 글도 계속 쓰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글로 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뭐 어떤 해는 명예회원으로도 뽑히고요. 연말에 왜 그 가요 대상 이런 거 시상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수내에서도 회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투표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명예회원 제도인데 제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진짜로 대부분 엄마들 그 유딩 초딩 엄마들이거든. 저란 존재도 잘 모르죠. 요즘 엄마들은. 그 게시판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딱 하나만 썼어. 그 당시에 고등 게시판. 근데도 인기 투표했는데 제가 그 톱10 안에 들었잖아요. 몇 등인 줄 알아요? 모르죠. 겨우 막 제가 아는 저한테 상담하러 왔던 모든 엄마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내한테 투표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9등했어. 9등. 그래 진짜 서울로 초청받아 올라가가지고 강남에서 밥도 먹고요. 잠수님이 진짜 쏘고 밥 쏘고 이랬다니까. 그 3년 연속으로 제가 그 서울에 가면 코엑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컨퍼런스를 빌려서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서 여러분들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론을 말하거나 이런 걸 사실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이 키우다 보면 뚜껑 많이 열리죠? 엄마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나 질병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 충동 조절 장애. 저도 수없이 뚜껑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잘난 척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시간만 많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아이가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도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었어요. 하도 무섭게 막 하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정말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아이한테 도움이 될 줄 알고 막 그런 수많은 실패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 다 생략하고요. 11시 반에 가라 하니까 그 잠수내 하면서 저는 영학원 함도 안 보내고요. 그죠?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능에서 실제로요 전국에서 약 0.05% 받았어요. 등수로 하면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대구에서 10등. 영남고등학교 났어요. 영남고등학교. 전 사기 안 쳐요. 그래가지고 지금 26 청년이 됐는데 대학교 4학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부모 교육을 하는 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알고 이제 찾아오는 엄마들하고 이제 매주 하는데 영어도 이제 잠수내 공부법을 중심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주제를 정해서 소개하고 이러죠. 그리고 또 한 학기는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뭐 이런 주제. 그 네 주제 가운데 제가 무엇을 오늘 대전초등학교 처음 오거든요. 저기 이제 제가 신월성 지구에 있는데 신월성 지구 월서초등이나 조암초등 이런 데 가면 제가 작년에 예를 들면 엄마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럼 교육청에서 작년에 부른 강사들 못 부르게 해요. 왜냐면 엄마들이 싫어해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 와서 또 하거든. 근데 저는요 월서 조하면서 다시 불러요. 왠지 알아요? 작년에 영어 공부법 이야기 했으니까 올해는 수학 공부법 이야기 좀 해달라고. 내년에 또 불러요. 내년엔 책 읽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 학기 동안 하는 강의를 축약해서 말씀드려야 하니까 뭘 말씀드릴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뭐 할까요? 어머니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어 공부를 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결론부터 미리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앞에는 영어를 대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학습 과목으로서 영어를 대하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언어로서 영어를 대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학습 과목으로서 영어를 대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학습해야 하죠. 저녁마다 단어를 외워야 하고요. 자들고 손바닥 때려가면서 확인해야 하고요. 또 좋은 학원 보내면 단어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는 학원 가야 되고요. 대기해서 줄 서야 되고요. 그리고 대국지구도 있죠. 버스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민사고 하면서 막 합격했다고 프랭카드 붙여놓은 유명한 학원요. 대국지구 내거리 가면 있어요. 이런 데 가야 되죠. 이제 대기 많이 했다가. 아니면 거기 잘 안 맞으면 저기 뭐 학원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죠. 엄마들 이런 거 좋아해가 막 적고 이러더라.
또 다른 길은요, 영어를 언어로 대하는 거라. 언어 같으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학습하면 안 돼. 언어는요, 어떻게 해요? 학습의 반대말, 습득해야 돼요. 예, 노출을 많이 시켜서 자연스럽게 몸에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유딩 때나 아이들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우리 젊은 엄마들께서 미리 고민하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보통 뭐 옆집에서 뭐 영유 보내니까 나도 덩달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최소한 목표를 어디 두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수능 때 영어를 잘하려면 최소한 수능에서 영어가, 그죠? 괜찮은 점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능은요, 좀 기대려까 이게 자꾸 밀려가노. 제가 전에 4월 10 며칠인가 어떤 여자분 와서 강의하는 사진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몇 분 안 계시던데 오늘 좀 많이 오셨다, 그죠? 수능에서 영어는요, 여기 수능 영어라고 보여요? 네. 수능 영어는 미국으로 말하면 그레이드 5학년 수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고3들이 치는 시험이지만 단지 영어로 되어 있다 뿐이지 독해 수준은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크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공부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어머니들 영어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했죠. 맨날 빡빡이 하고 막 성문종합영어 공부 좀 하는 분들은 성문종합영어 막 성문종합영어도 제일 앞에 몇 장, 몇 챕터만 문장의 오형식 막 줄거감 외우고 SVOC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뒷부분은 깨끗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다른 방식대로 언어로서 생각하고 접근하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독해는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수능이 이 정도 된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수능, 최소한 수능 또는 그 이후로. 자, 수능 이후가 있죠. 우리 아이들 요즘은 군대 갈 때도요, 카투사 가려면 토익 점수 내라 해요. 토익 점수가 얼마 이상 되면 추첨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카투사 냈다가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경 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로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공인영어 시험 성적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3대 공인영어 시험 성적이 이거죠. 탭스, 토익, 토플. 그 중에서 토플은 영미권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배점해 놓고 있어요. 30점씩. 그래서 이건 논외로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요구하는 시험 점수는 크게 두 가지 요구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익이고요, 토익. 아빠들도 직장에서 토익 점수를 많이 요구하죠. 승진시험 같은 거 치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좀 괜찮은 대학들이 쓰는 이제 시험이 탭스가 있죠. 탭스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시험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가장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자랑하는 이제 시험이 탭스예요, 탭스. 그래서 토익과 탭스를 이제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토익과 탭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영어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토익과 탭스를 살펴보시면 간단한데 토익은요, 청해와 독해가 다예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듣기와 읽기가 다라는 뜻이죠. 495점씩. 그리고 탭스는 어휘와 문법이 있지만 100점밖에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비중이 현저히 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결국 뭘 초등학교 시절에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듣기를 잘해야 되고요. 듣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잘하면 이 두 가지만 하면 영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회화, 작문, 어휘, 문법 뭐 이런 거 다 같이 했죠. 요즘 말로는 좀 세련되게 학습지나 학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이렇게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막상 영어 공부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시작할 땐 듣기예요. 듣기가 돼서 귀가 뚫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읽기 잘하면 돼요.
또 영어 읽기는요, 꼭 영어 동화책 가지고 읽기 안 해도 돼요. 우리말 책을 잘 읽으면 영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 경우가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제가 잠수님 활동을 하면서도요, 잠수님 엄마들이 영어에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하길래 저 옆에 있는 애들 내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민지, 제국주의 언어를 왜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주로 우리말 책 읽기를 아이에게 많이 시켰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치면요, 높은 점수를 받는 거라. 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뭐가 잘하는가 하면 독해 능력이 자라죠. 독해라는 게 뭐예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독해 능력이죠. 그러니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해 능력이 뛰어나면요, 주어진 질문에 어휘가 좀 모르는 어휘가 좀 나오더라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만 많으면 내가 충분히 말씀드리겠는데, 자, 55분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면 이제 진로가 생기죠. 각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험이 요구하는 공인영어 점수예요. 가장 어려운 데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죠. 의학전문대학원 지금 없어지고 다시 의대 체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명문대의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사법시험에서 700점 요구하죠. 유명한 의전이나 로스쿨에서는 750점에서 약 790점 뭐 이 정도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700점. 토익 700점. 근데요, 학습하게 되면 토익 700점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요. 실제로 제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린 이제 교회 동생인데 고대법대를 났어요. 천재지, 천재. 근데 안타깝게도 사법시험에 1차는 늘 패스하는데 2차에서 자꾸 탈락하는 거라. 근데 이제 노장수험식이 됐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40이 넘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니까 계속 사법시험 공부를 신림동에서 했어요. 와이프는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보따리를 싸서 내려왔어. 울며 겨자 먹기로.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나라 고시제도가 바뀌어가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모든 1차 시험에 영어가 꼭 들어있거든요. 근데 1차 시험에 영어를 옛날에는 직접 출제를 하고 오지선다형으로 정답을 고르는 이런 방식으로 1차 시험을 쳤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차 시험에서 영어를 다 제외하고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문종합영어를 완전히 꿰고 있거든.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성문종합영어에 나오는 모든 격언 이런 거 다 알아, 영어로. 그런데 토익 점수를 700점을 내라는 거라. 근데 이런 옛날 재래식으로 학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듣기가 안 돼. 근데 토익은 듣기가 495점이에요. 읽기 495점이고. 그래가지고 700점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법시험 포기했잖아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고 있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700점이 엄청난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애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아니, 우리 아이가 아니고, 이거,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면, 제대로만 하면요, 이미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토익 점수 다 800점 넘어요. 우리 애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중3 때인가 탭스로 800점을 넘었어요. 대충, 잠수내서 대충 했는데도. 탭스 800점 가면 토익 950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랑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애가 작년에 25이었는데, 제가 이제 애 보고 계속 로스쿨 가라고 쫄랐거든? 근데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하도 쫄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2가지 시험을 쳤어요. 하나는 공인영어 시험, 토익. 다른 하나는 로스쿨 입문시험. 2가지를 쳤거든요.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영어를 하느라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영어가 더 이상 발전을 못했어요. 나중에 대학 와서 지각하더라고. 난 고등학교 때 뻘짓했다 하면서. 왜? 고등학교 때 불안하니까 입시 영어를 한 거지, 입시 영어. 근데 실력이 안 느는 거라. 단어 외우고 뭐 문법 공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우리 아이 신촌에 사는데 늘 홍대에 가가지고 신촌에 홍대하고 붙어있죠. 홍대 가가지고 늘 클럽 문화에 젖어가지고 뭐 불금 카드 불금 클럽에서 맨날 춤추고 논이라고 공부 안 했죠. 군대 갔다 왔죠. 그러니까 20대 이후로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토익 쳤잖아요. 근데 얼마 나온지 알아요? 950점. 950점 뭐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한테 잘한 점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는 점수란 뜻이에요. 어떤 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미리 이런 걸 고민하고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저학년, 지금 저학년 맞죠? 통합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맞죠? 자, 특히 저학년 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가, 우리 아이 영어를 어떻게 대하게 하는가, 어떤 태도로 대하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 이 말씀을 미리, 이거 마치 마라톤으로 말하면요, 코스를 미리 답사하는 거라. 코스를 알고 뛰어야지. 단거리 경주처럼 100m나 뭐 이런 거 뛰면 코스 답사 안 해도 되죠? 꼬린 지금 저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달리면 돼. 근데 마라톤 같은 건 좀 달라요.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어디에 언덕이 있는지, 반환점은 어딘지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우리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죠.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옆집에 편에 뛴다고 달려뛰다가 다 3학년, 4학년 되면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일찍 탈락한다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특히 수학 같은 데서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옆집에서 하니까 우리도 막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특정 학습지 이야기해도 되나 몰라. 막 초식에 나눠주고 재고 이런 학습지 있죠. 많이 할 거라. 기적의 계산법, 뭐 구몬,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다 애들 다 지친다니까. 수학이 연산인 줄 알고. 6학년 되면 지금요, 시범적으로 계산기 쓴다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수능 때 계산기 쓰죠. SAT에서. SAT 수학시험에서 계산기 들고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선진화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계산기를 써요. 6학년 교과서에 봐도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나온다니까? 6학년 교과서 못 봤죠? 수학 교과서. 거기 뭐, 인구 밀도 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숫자가 큰 거. 이런 건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나와.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요, 쓸데없이 연산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수학 공부할 때. 근데 옆집에서 뛰니까, 우리도 뛰어야 되죠? 어떤 엄마는, 지독한 엄마는요, 네 연산에서 한 문제 연습하다 틀릴 때마다 10문제 추가한다 하면서. 그럼 밤새 연산해야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옆집에 편내 어디 보낸다고? 따라 보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언니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동네 언니들. 또 언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커봐라.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들을 때 빨리 돌려.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다 했잖아요. 제가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내가 직접 노란 차 기다렸다 보내고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그랬어요. 딱 보니까, 이놈의 아줌마들이, 미안한데, 아줌마들이 처음에 학기 초에는 그냥 조용히 자기가 떠나가면요, 막 만세 부르면서 뛰어 올라가더라고, 이제. 밀린 연속극, 태양의 후예 막 이런 거 본다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바로 안 뛰어 올라가고, 뭐, 거기서 앉아서 수다 좀 떨더라고? 또 좀 있으니까 어떡하는 줄 알아요? 언니 우리 집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큰애 키우는 언니를 딱 찍어가지고 저 집에 납치해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적고 막 이제 정보랍시고 막 그리고 좀 있으면 있잖아요. 그 언니 집에 놀러도 간다? 그러니까 스캔 쫙 하고 있잖아.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 애 책상 살피면서 뭐 책꽂이 살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 키우죠.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아니 농담 아니고 정말 저는 자녀교육 고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서 다시 만나기 힘든 고수일지도 몰라요. 좀 시건방지게 이야기하면. 왜? 20년 동안 자녀교육 직접 했잖아요. 저는 모든 걸 제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대구 초등구석에 살면서 서울 대치동에서 어떤 걸 하는지 모르잖아요. 잠순에 가면 대치동 사는 아줌마한테 다 알려줘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잠순에 어떤 중학교 수학교사가 서울 사는 수학교사가 저보고 아이고 명영이는 그렇게 하면 좀 아깝다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좀 수준 높은 교재를 해보라 하면서 문제집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 그게 그 유명한 문제 해결의 길잡이. 요즘은 동네 학원도 다 해요. 근데 15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동네 그 학교 앞에 문방구 가면 겨우 기껏 해봐야 두산동화 넘기는 문제집, 천재해법, 뭐 디딤돌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때로서는 획기적인 문제집이었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딱 1년에 한 권씩 문제 해결의 길잡이. 하루에 4문제씩. 하루에 4문제씩밖에 안 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남부교육청에서 15,000명 중에 20명을 뽑는 영재 선발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길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동네 언니들이 엉뚱하게 막 더 돌려라 개사코 막
우리 애가 능력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잘 못하는 2학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성장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연구소에 지금 2학년짜리들 저하고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책 읽기 수업, 어린이 위한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 읽기 팀이 2학년 팀 딱 2팀인데 얘들 보니까 하나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꼬마예요. 작년 1학년 가을에 중앙초등학교에서 오는 꼬마인데 얘는 이갈이를 하나도 안 했어. 1학년 가을에 9월달에. 근데 저 팔공산에 공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애는 1학년 가을인데 벌써 20몇 개 이갈이를 다 했어요. 영구치가 다 났어. 이게 천지 차이죠. 보통 그 나이 또래 되니까 6개에서 10개 이 정도 이갈이를 하는 게 평균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돼 있어봐. 다 이갈이 다 했죠. 시간이 흐르면 성장한다고요. 자, 학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인지 영역이라고 하죠. 학습 능력과 관련된 영역을. 자, 인지 영역도 아이들이 발달이 다 달라요. 제가 아이를 학교 보내보니까 우리 애는 2월생이에요. 2월생. 그 전 3월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요즘은 1월에서 12월 딱 끊지만 옛날에는 3월에서 이듬해 2월생. 우리 애는 2월생이에요. 2월 19일생. 그러니까 애가 요만한 애가 있잖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항상 깃발 들고 서 있고 제일 앞에서. 그렇게 학교 생활했거든요. 같은 반 애들 보니까 누님들 같아. 누님들. 지금 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 누나들이야. 덩치도 훨씬 크고 막 이랬다. 나중에 되니까 이제 한 5년, 6년 지나니까 비슷해지더라고. 자, 공부도 똑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좀 어려움을 겪어요. 꼭 뭐 12월생이라서 어려움을 안 겪을 수도 있어요. 3월생이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인지능력의 발달이 달라서. 자, 이런 아이들은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옆집에는 인지능력이 빨리 발달해서 빨리 뭐 진도도 나가고 이래. 근데 우리 집 애가 좀 늦어? 그러면 언니들한테 물어봐. 어떡하노? 하면 더 돌려라. 이거 마치 고무줄을 더 당겨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고무줄 최대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 1초에 끊어져 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죠? 공부에 대해서 자기는 못하는 아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이런 애들 참 많아요. 그 저학년 특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마라톤 같은 것이다. 마라톤에서는요, 보통 42.19km를 뛰죠. 35km 지점쯤이 스퍼트 지점이라고 불러요. 뭔지 알아요? 승부를 거는 지점. 그래서 페이스를 잘 유지하다가 35km 지점부터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자, 자녀교육에서 스퍼트 지점 언제쯤인지 알아요? 빨라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최상위권의 경우에. 나머지 대부분 애들은 고3, 3월. 그제서야 정신 차려가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뭐. 그리고 사실은요, 그것도 스포츠 지점 아닐 수도 있어요. 대학 들어가가지고 요즘 취직 준비한다고 난리죠. 얼마 전에도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TV에서 뭐 하대 다큐멘터리인가 하는데 보니까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캐삼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가서 이제 스포츠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취직 공부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9살, 10살 뭐 이런 애들 뭐 옆집하고 비교해가 막 발로 차고 뭐 문제집 저 던지고 이래 안 해도 돼요. 저도 이 집 많이 했거든요. 특히 수학 문제집 풀리다가 뚜껑 열리잖아요. 그럼 문제집 가지고 똘똘 말아가 애 머리통 좀 때리다가 막 애 겁주려고 이제 막 문제집 한 2장 찢어가지고 막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 없다 하면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이러죠. 나중에 몇 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문제집 생각나가지고 쓰레기통에 다시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구겨진 거 막 펴고 막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막. 그리고 애 또 상처받고 속상해 하니까 애 침대로 쫓아가서 무릎 꿇고 막 빌줘요.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 미안해. 아빠가 아까 미쳤나봐. 엄마도 다극하더라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아이 키우는 일이 긴 레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단거리 경주 같은 착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옆집 옆에 내가 구구단 착착착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애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 막 왠지 내가 뭐 불안하고 있잖아요.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이러니까 거기에 막 따라가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리 아이의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영어 공부의 최종 목표는 아주 간단하게 막 의사소통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읽기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공인영어 성적을 많이 얻어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하고 다른 데 취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애들. 요즘 말로 하면 손흥민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축구 잘해가지고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아주 유명한 팀 가 있죠. 토트넘이라고. 거기서도 지금 어제도 골 넣고 막 이제 손흥민이라는 애는요.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축구 영재로 키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지혜로웠던 게 애한테 영어 공부를 항상 시킨 거라. 근데 영어를 문법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외우고. 그게 아니에요. 영어를 언어로서 대하게 한 거예요. 그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런 외국에 가서 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팀에 적응을 빨리 하고 이런 거라. 그래야지 살아남죠. 꼭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기회가 훨씬 많아요. 이런 예를 뭐 다 시간이 쫓겨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근데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실제로 어머니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벌써 막 여기는 뭐 어떤지 모르겠네. 여기 영어 유치원 있어요? 이 동네? 뭐 있어요? 개미 유치원? 나 처음 들어보네. 그런 거 말고 뭐 폴린이 뭐 원더랜드 가고 이제 동네 브랜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영유가 막 생기니까 형편되는데 안 보내면 뭔가 내가 낙오한 것 같잖아요. 그 형편되면 다 보낸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을 조장해요. 영어 공부는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니야. 개사코 막. 그래가지고 비싼 70만원, 80만원씩 주고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러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어떤 언어학자가 이른바 크리티컬 피어리어드 스티어리라는 이런 주장을 했죠. 결정적 시기 가설. 인간에게는 그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대.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할 때는 그게 결정적 시기가 주로 사춘기 마이너스 2년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만으로 한 10세에서 13세 이때가 이제 좋은 시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이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라는 말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교육업자들이 이 이론을 이용해서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영어 조교교육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영어 전문 학원이 ECC. ECC가 그죠? 한 20년 됐거든요.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막 생겼는데 그 ECC를 필두로 해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영어 관련 전문 학원, 요즘 말로 하면 어학원들이 막 생겨가지고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을 느낀 거죠. 그리고 비싼 등록금을 원더랜드 70몇만 원 가더라고. 폴리는 더 비싸겠죠. 저 대치동 가면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범어동에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근데 막상 갔다 오면요 애들이 아파트 놀이터 나가잖아. 놀이터에서 무슨 말 써요? 다 한국말 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어린이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해도 내가 미친놈 같을 거야 아마. 거기서 원어민들하고 뭐 쓸데없이 뛰놀고 뭐 짜다라 영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노는 거지 노는 거. 그런데 돌아와서 동네 놀이터 가면 다 한국말 써. 그럼 애들이 슬슬 거부하기 시작하죠. 요즘도 이런 애들 많아요. 영어에 있지 노출시켜가지고. 유치원 보내서 비싼 투자에 대비해서 효율 이러면서 형편없는 거라. 얼마 가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영어 유치원 안 보낸 분들은 돈 번 줄 알면 돼요.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은 했구나. 시간만 많으면 제가 영어 유치원 술래기를 한 30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죠.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어학원에 보낸 거라. 영어 유치원을 참았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랜딩 프로그램 보내줘요. 이런 데 가도 한 30만 원 할 거라 아마. 영어 전문학원 가서 뭐 꼴랑 무슨 교재에다가 막 교재 대부분 인쇄돼 있고 우리 아이가 쓰는 거 몇 칸 안 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거 뭐 한 2달 보면 한 권씩 턱턱턱 뭐 했다고 가져오거든. 그럼 엄마들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애가 굉장히 한 것처럼 막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우리 연구소 바로 위에도 있어요. 리딩타운이라고. 뭐 동네마다 요즘 뭐 센트럴이니 뭐 뮤엠이니 뭐 특정 사교육업체를 내가 언급해서 미안한데. 그리고요, 유명 어학원들은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줄 알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이제 지지 기반이 된 게 뭔가 하면 이른바 영어 교육 환경 이론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ESL이냐, EFL이냐. 영어를 둘러싼 우리 학습자들의 환경이, 그죠? 당연히 모국어는 말할 것도 EML이라고 하죠. 잉글리시의 이제 마더 랭귀지. 모국어인 경우는 뭐 당연히 그냥 하면 되지만, 이제 어떤 나라들은 세컨드 랭귀지, ESL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은 모국어가 있지만 영어를 공용어로서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같이 쓰죠. 수업도 영어로 하고 이러니까 영어를 제2의 언어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외국어예요. 포린 랭귀지죠. EFL. 그래서 이 외국어인 환경에서는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이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습득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없이 학습하라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알파벳 공부하고 문장의 오형식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시작했죠. 그런데 유명한 어학원들은 우리나라 환경은 비록 EFL이지만 우리 학원에 오면 ESL 된다 이거라.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원이 청담이에요. 청담 어학원 가면 이걸 보고 동아시아적 ESL 이렇게 불러요. 동아시아는 EFL 환경이지만 저거 학원에서는 영어로 뭐 죽기고 영어로 뭐 의사소통하고 막 이런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진한 엄마들이 다 어학원 보내. 그죠? 근데 막상 가보면 똑같죠. 영어학원 중에 제일 유명한 데 어디예요? 아발론. 외국의 거대 자본이 그 투자해가지고. 아발론이 얼마나 마케팅을 잘한 줄 알아요? 시간이 없네. 이야기 중에. 우리 중3 때 수성구에 처음으로 아발론 내려왔어요. 오픈도 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막 지산동, 범물동, 골목골목마다 있잖아요. 프랭카드 붙여놓고 영어 경시대, 중학생 영어 경시대 한다고. 그래서 관심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아발론이 딱 수성구에 상륙했어요. 수성구에 상륙하고 한 5년쯤 지나야 달서구에 와. 그래가지고 달서구 여기 아발론 생겼죠. 그리고 또 그로부터 5년 지나니까 지금 7곡에 생겼대. 아발론이나 청담 이런 데는요,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거든. 아무데나 지점 안 내요. 교육적으로 아주 열성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 이런데 한 프랜차이즈 정책 쓰는 거랑 항구 한 프랜차이즈 그래가지고 가맹점이 70개밖에 안 돼요. 50개에서 70개. 이런 유명한 어학원들은. 근데 또 우리 같은 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프랜차이즈를 쓰는 정책을 쓰는 학원이 있어요. 뭐게요? 제일 유명한 게 GMB잖아요. GMB는 가맹점이 1000개가 넘어요. 동네마다 한 브랜드 싸구려 마케팅 하는 거죠. 그 요즘은 뭐 그하고 또 군소 브랜드 있죠. 동네마다 뭐 유명한. 요즘 뭐 센트럴 리딩이 막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래도 옛날에는 리딩타운 막 이런 거 있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EFL이라서 언어로서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전통적 주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아쉬워하니까 이런 어학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어민들 막 스카우트해가 원어민들이 뭐 마약하다 왔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 오늘 보면 막 원어민 형하고 친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 학원을 좋아하고 다녔어.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 휴가 갔다 오면서 마약 들여오다 체포돼가지고 갑보고 뭐. 어떤 원어민 누나하고 친해가지고 뭐 맥도날드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시집 간다고 고국으로 돌아가 보네? 가면 또 학원 바꿔야 돼요. 이거 골치 아파. 오늘 학원 보내면서 알겠지만요. 한 군데 적응이가 다니다가도 선생님 그만 덮으거나 뭐 문 닫아 보면 또 마음에 드는 거 찾는데 한 6개월 걸린다니까. 그럼 그때까지 한 거 다 도라미 타불이에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영유 1년 딱 보낸다 치고요. 보통 영유도 1년 안 보내거든. 2, 3년 딱 보내거든요. 1년 보낸다 치고 중3까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쳐요. 사교육비가 계산해보니까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보낼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분당 이런 데서 유행하는 트렌드는 뭐예요? 중3까지 수능 영어는 끝내놓는다 이거거든. 그죠? 고등학교 가면 수학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사교육비만 계산한 거예요. 한 4천만 원 든대.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 최소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미 영유는 뭐 지나왔고 초등 저학년이니까 애 둘셋 있으면 제 이야기 잘 들어봐요. 수천만 원 굳힐 수 있다니까. 저는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가게 전략에 큰 도움을 줬어요. 자,
이렇게 영유도 보내고 영어 전문 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엄마들이 기대는 비싼 학비를 보내고 원어민들이 있고 좋은 교육을 가지고 뭘 하니까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하늘을 날 것처럼 생각하죠. 엄마의 기대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이들의 영어 실력 어때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자, 이때 아이들은 이른바 학원을 다니면서 뭘 배워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진짜 학원 종사자들의 이야기예요. 뭘 배우는가 하면 멍 때리는 기술을 배우는 거야. 엄마들 다 들었죠. 대치동 이범 선생이나 이런 유명한 그 솔직한 학원 강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햇살이 있거나 유연자 좋은 5%는 대치동 오면 도움을 받는다. 성적 향상이 조금 된다. 5%. 나머지 95%는 뭐 하러 온다? 전기세 내러 온다. 다 알고 있네. 근데도 전기세 내러 보내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니까. 안 되더라도 아쉬우니까.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깊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게 강렬했어요. 저는 내가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중고등학교만 다녔더라면 늘 이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딱 낳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버지의 부재를 내가 겪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마누라한테 뺏어가지고 키웠다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겨우 검정고시에서 이제 경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옛날에 공장에 다닐 때는 대학만 들어갔으면 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서울법대를 못 간 게 아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이한테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다시는 겪게 하지 않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키울 때는 애 맨날 발로 차고 막 다 니를 위해서 간다 하면서 막 엄마들 보니까 모진 엄마들 막 옷 벗겨가지고 현관 밖으로 내쫓고 막 이러더라. 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비싼 학원비를 보고 학원을 보내도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대치동 엄마들이 또 연구해낸 게 있어요. 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보내는 거라. 외국으로. 그래가 2년 딱 지나면 끝나, 영어가. 더 일찍 보내면요, 한 4개월만 해도 돼. 그러니까 보통 초등 고학년에 가서 딱 2년을 딱 살다 오면 영어는 끝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대치동서부터 이 이른바 해외 조기 유학 열풍이 불었죠. 많이 나갈 때 한 해에 14,000명씩 나갔어요. 초등이 14,000명.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기러기 아빠 생기고 막 자살하고 막 외국에 나가지고 또 애 키운다고 몇 년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바람 나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파탄이려고. 실제로 뉴질랜드로 갔던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이 많다고 옛날에 막 신문에 나고 이랬어요. 오클랜드 과북하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과부라고 불렀어. 한인 엄마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막. 하여튼 영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 이거예요. 그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오히려 대가는 가장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자 2006년쯤에 14,000명이 나왔어요. 초딩이 녹색이 초딩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풀 꺾이죠. 여기서 2008년 시점부터 갑자기 초등들이 외국에 나가는 붐이 확 꺾여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 분석인데 하나는 이때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요. 이른바 모기지론 사태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택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뭐 하여튼 어떻게 돼가지고 금융비용이 이자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집을 은행에 쭉 부고 다 이런 막 제가 아는 선배들 중에도 주택에 투자했다가 전부 집 다 은행에 주고요. 아들 집에 가서 살고 막 이런 집들이 여러 있더라고. 자, 이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는 것이 금융 비용이 너무 커졌고요.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른바 엄마표 영어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아까 말한 EFL 환경이라서 모국어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영어 교육 정책에 대항해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얼마든지 한국에 살면서도 영어 매체들을 우리가 구해서 집에서 영어 환경을 만들어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등장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뭔가 하면 울산에 사는 솔빛 엄마라는 아주머, 대화명인데 솔빛 엄마. 이 솔빛 엄마라는 아줌마가 초창기 잠순에서 저하고 같이 활동했거든요. 이 아줌마는 정교조 쪽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울산 참교육 학부모의 울산 지부장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옆에 내가 어느 날 자기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 비디오를 계속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습득한 거라. 그리고 울산광역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그리고 그 경험을 잠순에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우리가 다 따라했잖아. 딱 들어보니까 저는 안 따라했어요. 그때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강의하고 어린이 책 소개하고 저는 어린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하나 쓸 때마다 잠순에서 저한테 원고료 10만 원씩 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책 많이 읽히고 이랬는데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책을 냈어. 그 유명한 책 2005년인가 2006년도에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자기 애가 어느 날 영어 방송을 또 틀었는데 다 들린다는 거라. 왜? 비디오 하도 많이 봤더니. 그래 그 책을 냈어요. 제가 명시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줌마가 책을 냈다는데 인간이 양심이 있지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서 어느 날 봄날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봄날 제가 저녁에 진짜 읽었는데 2시간 만에 단숨에 다 읽었어. 그리고 책을 딱 듣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야 이건 영어 교육의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 제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야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 개고생 시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저는 우리 아이 어릴 때 우리 아이가 10년 후에 영어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에 잘 안 나오더라고. 제수집 가서 막 뒤져봐도.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미장원을 갔는데 동네 미장원 탁자 위에 앙팡이라는 잡지가 놓여져 있어. 알아요? 네. 앙팡 베스트 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앙팡이라는 잡지 제일 뒤쪽에 보니까 교육 섹션이 있더라고. 그때 특집 기사가 떴어요. 4쪽짜리. 제목이 뭐인지 알아요?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내 머리 깎는다고 대기하다가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미장원 주인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그거 째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그 미장원 못 가잖아. 거기 딱 집에 와서 딱 읽어봤잖아요. 읽어보니까 영어 유치원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어린이 눈높이 맞아야 된다. 변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통학거리가 짧아야 된다. 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외워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막 생기기 시작한 대구 초유의 영어 유치원들을 내가 직접 다녔잖아요. 애 데리고 인터뷰. 제가 4군데나 다녔어요. 이거 다 말할 수가 없네. 시간이 없어서. 다녀보니까 엄청나게 원비 비싸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하면 성서에 가면 키즈클럽이라고 있어요. 푸른 방송 1층에 정말 잘 지어놨어. 안전하고요. 큰 길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1층에 그리고 교실을 보니까 통유리로 다 투명하게 돼 있고요. 볼풀처럼 볼 바닥에 깔아놓고 원어민하고 애들이 가서 막 볼풀에서 뛰놀면서 막 영어로 막 시불랑거리고 막 엄마들은 우아하게 로비에서 커피 마시면서 모니터로 교실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어. 그때 언제 15년 넘었는데 야 정말 보내고 싶더라고. 근데 일단 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내가 사는 촌동네에 차가 안 오는 거라. 저는 어디 사는가 하면 대명동 살고 대명동. 학원 제대로 없는 동네 앞산 밑에. 그러니까 다행히 못 보냈잖아요. 또 있어요. 저 범물동에 있던 뭐 유명한 데도 있고 뭐 하여튼 못 보내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우리 아이 책 읽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수학 공부 내가 시키는데 영어는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대명동에 저 상강 노타리인데 가면 무슨 중학교고 경상중학교라고 했어요. 이승엽이 나온 중학교인데 거기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부탁했잖아요. 여보 당신 학교에 가거든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 하는 애들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뭐 했는지 물어봐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진짜 순진하 해가지고 진짜 영어 전교 1등에서 10등을 불렀다니까. 거기는 학원 별로 없는 동네죠. 상강 노탈인데 대명동 10명 중에 7명이 윤선생 영어 했다는 거라. 윤선생 영어 나 처음 들었어요. 그래? 하면서 바로 5살짜리 우리 애 데리고 내가 윤선생 영어 대명지구에 뛰갔잖아요. 뛰가가지고 우리도 이거 좀 하자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애가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지금 나는 막 흥분해가지고 뛰갔는데 안 된다 하니까 기분이 몹시 상해가지고요. 우리 애는 이렇게 생겼어도 정신연령은 7살입니다 하면서 해도 됩니다 하면서 내가 막 우겼어. 근데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 밥 더 먹여가지고 1년 동안 더 키워가 재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윤석열에 도전했잖아. 우리는 아까 2월생이라서 7세에 들어갔어요. 그 6세 때 다시 윤석열에 도전해가지고 6세 때부터 윤석열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받은 영어 관련 유일한 사교육 윤 선생인데 그걸 언제까지 했어요? 아까 그 아줌마가 책 내기 전까지 5년 반 동안 윤석열을요 제가 관리했잖아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애가 막 알파벳 배우고 파닉스 배우면서 있잖아요. 뭐 우리말로 막 테이프 들려주면서 있잖아. 뭐 A를 만났대 따라하래 에이 하면 우리 애 또 순진하게 에이 하고 이래가 그걸 5년 반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재밌어 하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결국은 학습하는 거라. 나중에 한 3년 지나니까 통문장 외우라고 통문장 단어 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아침마다 윤생 관리교사가 모닝콜 하는 거라. 모닝콜 하면 있잖아요. 지금 막 전화 받아가 뭐 전화기 들고 애한테 뛰간다. 그러다가 전화 코드 막 빠지고 있잖아요. 그 할 수 없이 윤생 때문에 우리 무선 전화기 샀잖아. 근데 애가 또 전화를 받아? 그 다음에 눈 비비면서 막 일나가지고 교재 찾는 거야, 교재. 모닝콜이 영어로 뭐 프리토킹 하는 게 아니고요. 교재 보고 읽어주면 여기서 교재로 대답하고 뭐 이런 거라. 근데 일반인이 가끔씩 교재를 못 찾아, 어딘지 모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성질 급한 제가. 뚜껑 열리잖아. 윤석열은 지금 돈을 비싸게 주고 하는데, 교재도 정신 못 차리고 어디든지 모르나 하면서 내가 바로 발로 차고 막. 가면, 울면서 아침에 학교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영어 때문에 집안 늘 우울하게 되고 막. 근데 다 좋은데요. 하루에 3번씩 들으라네? 학교 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학교 갔다 와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들으래. 그 인간으로서 할 짓이가 그거. 영어만 하나. 더군다나 잘 때, 재울 때 있잖아요. 따뜻하게 이렇게, 그죠? 행복하게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재워야 되는데 그 테이프 어떻게 틀어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는 모닝콜도 하지 말고 우리 집은 한 번만 들을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윤수정 아가씨가 저한테 막 버럭 성질을 내면서 있잖아요. 아버님, 교사는 접니다. 하면서 막 싸울 뻔했어요. 근데도 꾸준히 하니까 영어 잘하더라고. 지금 학교에서 제일 잘해. 뿐만 아니라 윤수정 영어 대구 바닥에 하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저 상격동에 실내체육관 데리고 가가지고 과거 시험 치듯이 애들 바닥에 앉혀놓고 듣기 평가하더라니까. 거기서 대구 대표를 뽑혔잖아요. 대구 대표를 뽑혀가지고 저기 전국대회를 갔어. 전국대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충북 옥천에 가면, 시골에 가면 윤생 영어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 있어. 거기 공장 옆에 아주 최첨단 랩 시설이 있다니까, 강당. 거기서 지방 애들 다. 서울 애들은 무슨 대학교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수도권 애들. 그러니까 전국 영어 듣기 평가도 하고 이랬다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 관리자하고 한 번도 학습적 밀린 적이 없고, 윤수영 밀린 적이 없고요. 우리 집 거실에 막 몇 캐비넷에 윤수영 교재가 꽉 찼고 막. 옆집 옆에 애들 놀러 오면 막 자랑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무려 5년 반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 앞산 밑에 살았다 했죠. 옆에 미군 부대가 있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미군 꼬마들이 가끔 놀러 와요. 근데 윤석열 5년 반이나 한 놈이 미군 꼬마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라. 이 비극이에요, 비극. 학습하니까. 우리 애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시시 5년 다닌 놈도 똑같고. 그죠? 그 동네에서 영어 잘하는 놈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미국 애들 오면요 항상 말이 안 통하니까 모래 뿌려가지고 울려가 보내. 이게 실화예요. 저는 그 동네에서 항상 초등학교 운동장 나가서 축구했거든요. 동네 꼬마들 거친 애들 데리고 축구했어요. 왜? 우리 애 맞을까봐 미리 관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안다니까 운동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설빛 엄마가 쓴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라는 책을 딱 읽으니까 제가 아이하고 지금까지 함께 5년 반이 딱 심판되는 거라. 야, 이건 아니구나. 왜? 자꾸 학습 부담을 느끼고 애는 힘들어하고 살아있는 대화는 안 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라. 교재가 성문종합 영어가 아니고 좀 더 세련된 윤생 영어지. 윤스 밸런시드 프로그램 해가지고. 내가 윤생 너무 씹어서 미안한데 내가 5년 반이나 돈 줬기 때문에 좀 씹어도 될 거예요 아마. 윤 말고 그 다음에 또 생긴 거 있죠. 튼 뭐 똑같아. 다 뭐 저끼리 캐사도
선전 마케팅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본질을 대답하면 다 똑같아요. 아이고, 결국은 외국인하고 대화 한마디 못하는 썩은 영어, 죽은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엄마가 쓴 책을 딱 보니까, 야,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이거 내가 미쳤구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딱 덮고 바로 그해 여름 방학 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갔어. 우리 차 몰고 완도까지 가서 배 카페를 실어가지고 제주도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제가 아이를 설득했어. 얘가 아빠 wak하면 미쳤나 하면서 너 지금 윤석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하면서 너 윤석이가 접촉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얘가. 근데도 지금 정말 내가 네가 아빠가 언제 네 잘못되게 한 적이 있나 하면서 설득했잖아요. 그래가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다 끊었어. 그리고 드디어 이른바 잠수의 영어를 시작한 거지. 솔직히 엄마는 그 후로요. 그 책을 내고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잠수를 나갔어. 알아요? 그 2005년도에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 증보돼가지고 지금 2010년도인가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 도서관 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엄마가 유명해져서 방송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EBS 단골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갔어. 그 지금도 유명하게 인터넷에 써요. 인터넷 서점 중에 가장 큰 인터넷 외국어 서점 중에 가장 큰 애플리스라고 있는데 그 애플리스의 한 사이트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후진들 양성하고 있어. 그리고 남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던 남은 잠수네 엄마들이 솔필 엄마 유명해지고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남은 찌개다시들이 다시 추스려가지고 또 우리끼리 했잖아. 근데 사실은 남은 엄마라고 말하지만 그 남은 엄마들이 보통 엄마가 아니고 다 똑똑한 엄마들이에요. 서울에 명문대 나오고 막. 잠수님 서울대 연세대 나왔잖아. 모르죠? 잠수대 가면요, 제일 그 영어 게시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필자가 한 명인데, 고운맘이라는 대한명서인데, 이 아줌마는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 가족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무슨 국무총리 집안 같더라고. 그런 엄마들이 쫙 영어책 다 읽고 리뷰해주고 소개해주고 뭐 있잖아요. 우리 같이 시골에 살면서 듣보잡, 제가 이 시골 살면서 진짜 듣보잡 아빠가 거기서 탑10 안에 들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시 남은 사람들 추수해서 했는데, 사실은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됐죠. 그래가지고 시중에 베스트셀러를 냈잖아요. 이른바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이게 언제 나왔더라? 2008년에 나왔나? 그래가지고 다시 2013년에 개정되고요. 작년에는 잠수네 초등 1, 2학년 공부법, 올해는 잠수네 초등 3, 4학년 공부법, 이런 책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아까 처음에 결론부터 말했죠? 이거 배 봐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이거 그림 좀 보라니까.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이건 안 보고 제 얼굴만 자꾸 보거든. 자, 우리 아이가 탈 수 있는 영어 관련 배가 두 척이 있어, 두 척. 자, 크루즈급. 모고처럼 영어를 습득하는 건 정말 쉬워요. 크루즈 같은 길이라. 그리고 단어 세가 빠지게 외우고, 여기 대곡동에 제일 유명한 학원 가면요, 초등학교 3학년들 하루에 단어 30개씩 외우게 하죠? 안 외우면 어떡해? 혼나지? 집에 안 보내지? 가면 저녁에 엄마들이 밥상 물리고 난 다음에 아빠 퇴근하기 전에 단어 확인하잖아. 빚은 돈 주고 고생하면 안 되니까. 확인해보면 애들 버벅거리거든? 가면 실실 김 모락모락 나죠? 뚜껑 열려요? 처음에 이성 있을 때는 네 하나 틀릴 때마다 자로 손바닥 하나씩 때린다 하죠. 그건 점점 그래 되면 어떻게 뚜껑 열리면? 나중에는 뭐 자 평평하게 이래가 때리는 게 모서리 세워가지고 머리 막 쥐박고 막. 이래가지고 아빠 딱 퇴근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엄마는 얼굴 뻘개져 있고 아는 울고 있고 가면 아빠들이 막 뒤꿈치 들고 막 조심하면서 지금 시한폭탄 터뜨릴까 싶어가지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한다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도 또 엄마들 미래를 못 버린다? 그래도 여기라도 꾸준히 다니면 뭐가 좀 되겠지 하면서. 자, 핵심을 요약하면요. 이걸 이제 보통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보시면, 엄마표 영어로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다 아류예요, 아류. 큰 흐름이 있어요. 엄마표 영어 큰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잠수네 영어인데, 도서관에서 책 사보시면 되고요. 핵심을 딱 요약하자면 이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이나 탭스가 듣기나 읽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죠. 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 하는 거죠. 그러면 말하기와 쓰기는 저절로 해결돼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고 이제 10분 남았네. 말하기가 쓰기는 읽기가 듣기가 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해 봤죠. 작년 재작년에 겨울왕국이 개봉됐어요. 일부 똑똑한 엄마들이 그걸 DVD 사주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설마 한글 자막 보진 않았겠지. 그죠? 자막 없이 영어 DVD를 보잖아요. 원어 DVD를 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죠. 반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대사 다 외우죠. 다 외우고 그걸 따라 하죠. 제가 보니까 초등 2, 3학년 꼬마들이, 여자아이들이 지가 다 뭐처럼 있잖아. 그 누구지? 엘사처럼 다 레디고 막 영어로 막 부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애들 엄마 보고 분홍 드레스 사돌락 해가지고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있잖아요. 화장지 크리넥스 찢어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머리 위로 뿌리면서 눈 온다 하면서 뭐 있잖아요. 애들 보니까 저절로 말하죠. 영어 말하기가 저절로 돼. 원어민을 뭐 부를 필요 없어 우리 집에. 그 좀 거칠게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 부르는 원어민이 뭐 하던 놈인지도 모르고 있잖아. 우리 집에 불렀다가 막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근데 막 원어민 부르고 비싼 돈 주고 막 이럴 필요 있어요. 애들이 영어에 노출시키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 해. 그러면 입에 영어가 달려있어요.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앞질러 말하기. 배우가 말하는 것보다 애들이 지가 먼저 대사를 외우고 있다가 먼저 막 말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말하기 저절로 돼요. 우리 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늦게 시작했죠,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딱 만났더니 얘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 환장을 해가지고요. 6개월 동안 사운드 오브 뮤직만 보더라니까? 나중에 되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의 모든 대사뿐만 아니라 독일 군인들의 군화 발자국 소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녹음을 떠가지고요. 비디오 녹음 떠가지고 TV하고 전축하고 연결해가 공테이프 꽂아가 막 테이프 떠가지고 녹음 떠가지고 여행, 가족 체험 여행 다니면서 차에서 늘 틀어놓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듣게 틀어놓고 이렇게. 그렇게 노출시켰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저절로 말하기 저절로. 쓰기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시간이 없네. 생략. 자,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노출시키면 영어가 재밌어져요. 그럼 스스로 공부하는 거지 뭐.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저학년 때 공부를 스스로 하는 놈은 미친놈이라. 제가 뭐 이렇게 교육 관련 강사로서 이거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는요 한 번도 스스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엄마의 폭력에 길들여졌거나 그 외에는 없어요. 애들은 놀고 재밌고 이거 찾지 뭘 스스로 공부를 해요. 제목 자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죠. 제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이걸 근데 말을 좀 바꿔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바꿉시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그럴듯하죠. 많이 들었죠. 이 스스로 공부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바꾸면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관리의 자기주도, 다른 하나는 내용학습의 자기주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시간관리의 자기주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체크하고 돕고, 그죠? 할 일 할 시간을 알리고 이래야 되죠. 놀이터에 나가 노는 놈 숙제하라고 부르고 이래야 되잖아요. 자, 시간 관리를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익혀 나가는 건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하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 그렇죠. 영어 습득에 있어서 애들이 영어 노출을 좋아하게 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순풍에 돛단 듯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면 갈수록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바짝 투자해서 귀가 뚫혀요. 귀가 뚫리고 나면 더 이상 DVD를 그렇게 매일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주말에 한 번씩 봐주고 이러면 되죠. 감각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 공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공인용 성적 토익,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획득해야 될 토익 영어 점수 같은 건 보통 한 중2, 3 되면 다 그 점수 이상을 넘어가죠. 요즘 중학생 되면 다 듣기평가 하잖아요. 초딩도 하나? 중학교 듣기평가 해보면요. 우리 지금 연구소에 오는 초등학교 5학년들이 수능 영어 듣기 하면 다 들어요. 듣기는 다 맞춰. 아직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읽기는 다 맞추지 못하지만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영어 목표로 제시했던 소통 가능한 영어가 실현되는 거죠, 실현.
우리는 외국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서부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너무 기특한 게, 우리 집에 돈 없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영국에 가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이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어요. 거기 기숙사를 여름에 무료로 개방한대. 그래서 영국 갔을 땐 그거 가서 자더라고. 신기하죠? 프랑스에 가면 유명한 맛집이 있대, 무슨 레스토랑. 거기는 자켓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얘가 프랑스 가면서는요, 트렁크 안에 자켓 하나 넣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품위 있게 앉아가지고 먹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잖아. 나중에 제 카카오 스토리 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하잖아요. 그게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언어학자니까 감각적으로 인간의 내 속에는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걸 레드라고 불렀죠. LAD. 이 학원 같은데 설명 같은 거 하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레드라는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증거가 없어.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를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어요. 독일에서 실어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실어증이 뭔지알아요?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하도 의미 없이 하는 이런 환자들을 실어증 환자라고 부르는데, 베르니케라는 뇌과학자가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실어증 환자들을 계속 추적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 뇌의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에 손상을. 그래서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뇌의 이 부분을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독일의 다른 브로카라는 분이 자 말은 하는데 의미 없는 행설수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거라. 아웃풋 영역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영역을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두 영역을 합해서 사실은 입력하고 출력하는 아까 언어학자가 레드라고 한 그 장치가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거죠. 컴퓨터로 말하면요,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하죠. 자, 프린트기나 모니터로 출력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뇌 속에 뇌에 이런 장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대진초등학교 다니면서 갈수록 말이 늘죠. 엄마한테 말대꾸 5살 이상 되면 막 계속 막 해대잖아요. 갈수록 언어 능력이 늘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언어로서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걸 최인철 교수라고 유명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어떤 분이 그래프로 만들어냈어요.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이 짧은 그래프 안에. 처음에는요, 우리 애기들 낳아가지고 엄마들 요라면 눕혀놓죠. 그러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아무 반응도 없이 눈만 동글동글하고 모비를 움직이는 걸 쳐다보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파트 살다 보면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하는 소리, 엄마 연속극 틀어놓은 소리, 아빠 퇴근에 와서 대화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계속 입력받아요. 근데 아웃풋은 아직 없어. 자, 이 기간을 침묵기간 이렇게 불러요. 애기들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해. 그런데 여기 침묵기간을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비약적으로 표현 능력이 발달하죠. 어떤 학자는 10,000번 들으면 말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을 최초의 단어로 구사하는 거예요. 맘마 또는 엄마. 우리 아이들 영어 비디오 계속 보여주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웁스 이런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크 이런 말이죠. 어머나 뭐 이런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웁스 이런 말. 애들 그 DVD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 그걸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되면 웁스 이크 하는 거라. 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 마이 갓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정한 듣기를 채우면 이 침묵기간 동안 듣는 양을 임계량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 비약적으로 폭발하기 전까지 이제 한계치 이르기까지 양. 언어는요, 약 보통 다수서는 2000시간이에요. 어떤 학자는 600시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1만 시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고급 언어를 구사하려면 1만 시간이 걸리지만 보통 일반적인 이 영어를 말하려면 약 2000시간.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을 영어에 노출하면 2년 딱 지나면 2000시간이 돼요.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4, 5학년쯤 돼 결정적 시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비디오 한 편 보는 거라 일단 DVD 한 편. 러닝타임 얼마예요? 1시간 30분 평균? 1시간 30분이죠. 자, 우리 아이 같이 어떤 DVD를 굉장히 좋아했어. 그러면 요즘은 컴퓨터로 그 녹음 바로 할 수 있죠. 녹음해서 아침에 밥 먹을 때 틀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30분, 1시간 금방 확보돼요. 잠시는 어떤 유명한 똑똑한 엄마가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던데,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DVD의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 다이스가 노래를 휴대폰으로 다 듣죠. 그래서 MP3 재생기? MP3 플레이 이런 거 집에서 노는 거 다 많아요. 자, 이런 걸 화장실에 딱 갖다 놓고, 전업사 아저씨를 딱 출장 불러요. 10,000원 주면 출장 오죠. 전업사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요. 화장실 스위치와 MP3 플레이어를 선을 따서 잘 정리해서 연결해 달라고. 그걸 딱 연결해 놓는 거라. 그러면 애가 엄마 잔소리 듣기 싫어서 화장실로 도망가잖아요. 만화책 들고. 하루에 3번 도망가죠. 애가 화장실 불 켜는 순간 바로 안에서 영어가 지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들려요. 그러면 그냥 30분 그저 보는 거라.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잠수는 엄마도 그렇게 해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3시간을 노출시키면 2년 딱 지나면 말이 딱 터져요. 그 다음부터는 쉽죠 진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20편의 비디오를 봤어요. 그중 애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효자 노릇 하는 거라. 모든 비디오가 다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 번 보고 마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애가 좋아했던 게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이라는 유명한 재밌는 동화 작가 있죠. 이분이 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시공준에서 번역해 나온 동화책이 있어요. 이 로알드 달은 너무 유명해서 만들어진 책마다 다 영화로 만들어져요.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는 DVD 있어요. 또 마틸다, 제임스 슈퍼복숭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찰리와 뭐 거대한 엘리베이터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애는 나중에는 어떤 줄 알아요? 자기는 미국 영어보다 영국 영어가 훨씬 따뜻하고 좋대. 익숙해지니까. 자꾸 들으니까. 그러면 금방 이거 임계랑 채우는 거죠. 쓸데없이 사교육 불필요한 것들 좀 정리하고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핵심을 요약하자면 잠수는 영어 또는 엄마표 영어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 흘려듣기를 하는 거예요. 흘려듣기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죠. 엄마들은 흘려듣기를 자꾸 착각하던데 DVD 틀어놓고요. 거기 애들이 눈을 받고 있는 것을 흘려듣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흘려듣기는 애가 레고 놀이 하면서 그냥 소리가 흘러나오고 듣는 거라. 근데 DVD가 제일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DVD는 화면이 있어서 화면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걸 틀어놓으면 집중 안 하라고 해도 화면에 와서 눈이 박혀요. 애들이 정말 좋아하게 되죠. 이걸 흘려듣기라고 불러요. 자, 흘려듣기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자막 없이 DVD를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한 두어 달 흐른 후에 뭘 하는가 하면 집중 듣기라는 걸 해요. 집중 듣기가 뭔가 하면 요즘 학원들이 하는 거죠. 영어 동화책을 보면서 성우들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걸 집중 듣기라고 합니다. 집중 듣기 왜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읽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바로 읽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성우가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이죠. 이걸 하면 파닉스 따로 안 해도 애들이 저절로 파닉스가 뇌 속에서 일어나요. 그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통 이제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뭘 하는가 하면 영어 동화책 중에서 학습자들에게 가장 쉬운 영어 동화책, 학습자를 위해서 따로 만든 영어 동화책들을 미국에서는 영미권에서는 리더스북이라고 부르죠. 리더스북.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용하는 어휘수를 학습자에게 도움이 돼도 제한해 놓은 책들을 리더스북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들면 리더스북 1단계 같으면 영어 단어를 80단어 이상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스북 1단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리더스북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ORT죠. ORT 알아요? 자, ORT는 뭐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해서 너무 많은데, 보통의 리더스북은요, 1단계, 3단계예요. 그럼 1단계 같으면 80단어, 2단계 같으면 100단어, 3단계 같으면 150단어, 이렇게 제한해두고 있거든요. 자, 이런 책들을 꾸준히 집중 듣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1단계 80단어
리더스북들을 계속 듣기를 했어요. 나중에 되면 80단은 다 애들이 받아들인다니까?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80단어 밖에 사용하지 않은 영어 동화책을 계속 성우가 읽어주는 거 들으면서 동화책을 봐요. 그림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용도 어렴풋이 이해하면서 80단어들이 계속 내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80단어를 다 받아들이게 돼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우의 소리를 빼고 책만 보고 읽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걸 보고 집중 듣기 했던 책 읽기 이렇게 불러요. 이게 세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 영어 실기를 생짜배기로 그냥 하락하면 안 되고요. 집중 듣기를 충분히 해서 어휘를 받아들인 다음에 책을 주고 읽으라 하는 거지. 그럼 80단어짜리 읽어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집중 듣기 안 했던 같은 수준의 다른 리더스북들도 읽을 수 있게 되죠. 왜? 다 빤하니까 80단에서 100단어짜리 책들이니까 다 읽을 수 있게 되죠.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업 돼요. 이걸 잠수내서는 지평선 읽기라고 하죠. 비슷한 수준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레벨이 올라간다. 그죠? 이건 뭐 우리말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의도적으로 책 읽기 수준을 높여주려고 하지 말고 쉬운 그림책부터 자꾸 읽어주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읽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되면 아이들이 책을 뺏어가요. 엄마 내가 읽을게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처음에 집중 듣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1년 하는 거 1년. 한 6개월만 하면요 엄마들이 딱 감이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듣기를 왕창 하는 거죠. 귀가 뚫힐 때까지, 임계량을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학습하면서 돌탑 쌓듯이 가파른 빌딩을 쌓아 올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층 빌딩 보면 좀 막 위험하잖아요. 아슬아슬해 보이죠?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이 꼭 이거 같아요. 단어 가파르게 외우고 문법 공부 가파르게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막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돌탑 같이. 산에 가보면요, 돌탑을 쌓으면요, 어떤 곳에 가면 돌 하나 위에 하나 얹은 데가 있어. 그런 데는 맥시멈 7개, 8개 밖에 못 쌓아요. 돌탑 쌓아봤어요? 맥시멈 7개, 8개 밖에 못 쌓는다니까. 근데 마이산 같은 데 가면요, 돌탑을 그렇게 안 쌓고, 그냥 밑에 돌을 퍼질러 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쌓아놔. 피라미드처럼. 그러면 뭐 이만큼 올라간다니까. 우리가 엄마표 영어랑 이거예요. 그 언어로서 생각하고 영어를 모국어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작업, 습득하는 작업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듣기를 충분히 해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 쉽게 말하면 빙산이에요. 빙산. 빙산은요 밑에 거대한 게 숨어져 있고 바다 위에 올라오면 빙산이 조그만 조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무시하다 타이타닉이 박아가지고 침몰했잖아. 그죠?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얼음 덩어리는 조그만데 밑에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학교 시험으로는 요만큼밖에 성적이 평가가 안 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듣고 읽고 한 총체적인 능력은요 학교 내신 성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이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습득하는 길이 유일하죠. 그래서 듣기를 하고 임계량이 채워져서 귀가 뚫히면 그 다음에 책을 읽게 되죠. 읽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 듣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하게 되는데 이 엄마표 영어의 한 모티브를 가지고 학원 생겼잖아요. 토스라고 들어봤죠? 토스에서는 DVD를 빌려줘요. 그리고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게 하고 2달에 한 번씩 학부모들 초청해서 그걸 그대로 연기하게 하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미미킹이라고 하죠. 흉내내기. 근데 이건 엄마표 영어의 아주 일부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도 대형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지금 망했지만 그죠? 토스 한때 유명했어요. 한 달에 25만원씩 내고 막 끝마다 다니고 이랬지. 아이고 가야 되네. 어떡하죠? 뭐 아직 반도 말씀 못 했는데 혹시 오늘 제가 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 한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 가셔서 제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5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로 다 촬영돼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저도 이걸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제가 값없이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모든 강의는 그냥 공개돼 있어요. 유튜브에. 유튜브는 근데 이제 검색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mp3도 있어요. 동영상도 당연히 있고.
원래 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영어법 강의를 잘 안 하고 책 읽기나 수학 공부법을 많이 하는데 오늘 대진초등학교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영어 공부를 아이들이 재미있게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워낙 지겹다 하셔서 30분 지났는데 계속해도 돼요? 네. 교장선생님 저 계시는데 혼날까 보나. 엄마들이 계속 하라 하면 내가 한 10분 20분 더 하고요. 해요? 예, 해도 되겠어요? 보통 단학교에서는 저 붙잡고 안 보내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흘려듣기를 한다고 했죠. 처음에 흘려듣기는 간단해요. 옛날에 우리가 AFM 보면서 성인 영어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인 영어를 지금 애들이 하면 어렵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미군 뉴스 같은 거 AFK 뉴스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흘려듣는 거라, 영어로 말하면. 그리고 엄마들 대학생 때 뭐 했어요? 시트콤, 프렌즈 같은 거 막 들었어요. 그게 흘려듣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걸 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DVD를 가지고 흘려듣기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말이에요. 매체가 많지만 화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자, 이걸 하다 보면요, 일단 애들이 재미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광고는 뭔가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잘 고르는 작업. 당연히 자막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계신데 미안한데 자막 없는 DVD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DVD를 사면 안 돼. 사면 자막이 선택 기능이 다 있어요. 맨날 애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야 돼요. 불법 다운로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영화를 다운받는 거예요. 자, 자식 잘 되는 길인데 뭐 물불을. 자, 다운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을 다운받는다고 쳐요. 겨울왕국 동영상은 끝에 확장자가 뭔가 하면 겨울왕국.avi 또는 겨울왕국.mkv 이런 글자가 붙어 있어요. 이건 동영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여기에 뭐가 하나 딸려와. 뭔가 하면 겨울왕국.smi 두 개가 세트로 오거든요. 이 SMI가 자막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다운받은 다음에 자막 파일을 지워. 쓰레기통, 휴지통에 버려. 그러면 끝이죠. 애들 자막 더 이상 못 봐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막 있으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DVD는 살 일이 아니고 구할 일이다. 자, 요 강의 끝에 보시면 DVD 공짜로 구하는 법 다 있어요. 우리 연구소도 엄청나게 구해놨어요. 재밌는 DVD를 골라주는 거죠. 아이들마다 다른데 초딩 2, 3학년 같으면 예를 들면 아싸, 여자아이들 같으면 뭐더라? 바비. 뭐 취미가 다 다르지만 이런 대표적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죠. 재밌는 거 보다 보면 영어에 노출되죠. 노출 시간이 확보돼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는 단어와 문장이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에 화면을 보고 의미를 유추해요. 그렇죠? 당연히 발음이 원어민처럼 되죠. 긴 대사도 거침없이 말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표현을 하죠.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이놈이 미친놈도 아니고 저보고 제안을 딱 하다가 6학년 때 이거 싫어해요. 아빠, 내가 영어로 일기를 쓸 테니까 아빠 얼마씩 줄래?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얼마 필요한데 가니까 2,000원씩 하더라고. 한 편당 2,000원. 내 속으로는 2만원도 주고 싶다 하면서. 내가 진짜로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근데 한 달 딱 지나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더니 안 쓰더라고. 근데 그 영어를 썼는데 두 가지 특징이 딱 보여요. 하나는 스펠이 다 틀렸다. 왜? 외운 적이 없으니까. 다른 하나는 영어가 살아있다. 윤생영어를 할 때는요, 그 문장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지 살아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왜 성문종합영 하면서 SVOC 해가지고 막 주어 목적을 생각하고 작문하죠. 근데 DVD를 보내도 안 그래요. 살아있어. 영어가 영어 그대로 튀어나온다니까. 한 5, 6학년 돼가지고 괌이나 이런 데 여행 가봐요. 애들이 티켓팅 이런 거 다 해. 왜? 얘들은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DVD를 보면서 늘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쫄아가 외국인 저기서 50m 앞에서 나타나면 여기서 벌써 장문하고 있죠. 길 물을까 싶어가지고. SVOC인지 SV 뭔지 하고 있는데 지나가 뿌잖아.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 우리 애 보니까 살아있더라고. 자, 이게 집중, 흘려듣기 하면 이런 일이 저절로 벌어져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용도 모르고 DVD 봐서 되나? 내용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아서 화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걸 하는 게 좋죠. 원래 애들이 좋아하는 건요, 개봉 애니메이션 제일 좋아해. 근데 걔는 개봉 애니메이션 사실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설득할 때는 개봉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나 겨울왕국 같은, 이걸 이제 우리가 레벨, 그 DVD 레벨을 잠수내서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나누었어요. 개봉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보통 5단계 정도 돼. 근데 5단계는 굉장히 빨라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DVD 2단계부터 4단계 정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싫어하는데 DVD 싫어하는 놈이 골치 아파요. 보통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영어 유치원을 다녔거나 영어 유치원 때 이제 무리하게 해가지고 영어를 거부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DVD 안 볼라 한다니까. 이런 애들은 좀 쉬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옛날처럼 엄마가 네 고생 안 시킬게 약속하고 네가 좋아하는 거 보자 하고 이렇게. 반복은 아이한테 맡겨야 돼요. 엄마 욕심으로 반복하면 안 되고 아이들마다 성향이나 특징이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는 음악이 나오는 DVD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대박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골라준 게 시스터 액트. 흑인 여자 우피 골드버그라고 뚱뚱한 여자가 수녀원에 도망가가지고 막 거기서 가스펠 부르는 거 있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합창대회 하는데 자기 반의 합창곡을 아일팔로 힘으로 했어요. 아일팔로이 마시죠? 막 신명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시스터 액트 2를 구해줬잖아. 2는 국내에서 못 구했어요. 그 캐나다 교포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실제로. 요즘은 엄마들 진짜 하기 쉬워요. 뭐, 위디스크 이런 데 가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위디스크 몰라요? 영화 다운받는 대표적인 사이트, 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이고 대표적인 사이트가 위디스크예요. 위디스크 들어가시면 잠순의 책에 나오는 웬만한 DVD를 거의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에서 4단계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 1단계는 너무 유아틱하고 2단계도 좀 유아틱하죠. 2단계가 주로 까이유 같은 거. 근데 초딩 2, 3학년 되면 까이유는 시시해야죠. 까이유는 4, 5살짜리 꼬마 이야기라서 이게 2단계예요. 자, 2, 3, 4단계로 하면 왜 좋은가 하면 DVD와 나중에 집중 듣기를 할 영어 동화책의 캐릭터가 일치하는 책들이 많아요. DVD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페파피그를 했다면 페파피그를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로 하는 동화책이 많다고, 리더스북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DVD를 보면서 받아들였던 어휘가 집중 듣기를 하고 영어 동화책 읽기를 할 때 그대로 같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DVD의 단계를 아이들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읽기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2단계예요. 잠순에서 가장 대표적인 2단계. 아이들 인기 순으로 5개 딱 골라왔어요. 이거 안 찍어도 책에 다 나와요. 책 스캔해 왔다니까, 제가. 자, 이게 3단계예요. 자, 클리포드 올리비아, 이런 거 유명하죠. 마들린느, 뭐, 베렌스타인 배우 유명하죠.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어 동화책 리더스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리즈가. 그러니까 DVD와 책 읽기를 통일시킬 수 있어도 굉장히 유리하죠. 자, 이게 4단계. 초등 2, 3학년 되면 한 3, 4단계를 하면 좋죠. 지금 저학년이죠. 3, 4단계 이런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연구소 애들 보니까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억수로 좋아하던데. 초등 1학년, 2학년들이. 자, 이게 5단계예요. 5단계는 보통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이죠.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중에도 단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5단계로 분류해요. 자,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뭐 비슷한데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무엇이 향상돼요. 학습하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자,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파닉스 효과가 발생해요. 미국 교육 정책은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파닉스를 그 커리큘럼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두려워서 파닉스를 따로 하고 막 이러죠. 파닉스 학습지 하고 이러죠.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저절로 아이들 뇌 속에서 파닉스가 일어나요. 보통 해보면 아이들이 평균 일주일 정도 하면요,
성우가 읽어주는 걸 찾을 수 있어. 어딜 읽는지. 그래서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엄마가 같이 옆에서 젓가락이나 볼펜 같은, 손가락 같은 걸로 이걸 따라가야 돼요. 성우가 읽어줄 때 어디를 읽는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줘야 돼요. 그걸 같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하면 그 다음에 손가락 떼고 눈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아이들 뇌 속에서 파닉스가 일어났어요. 물론 좀 늦은 애들도 있고요. 어려워하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파닉스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수준의 어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리더스북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아는 단어와 문장이 늘어나게 되고, 이거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상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초등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요, 영어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잠수의 영어를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는 애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좀 빠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쯤 돼서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으면 이제 하산해도 돼요. 그것도 영어 공부는 그냥 대충 현상 유지하면서 지가 읽고 싶은 영어책 좀 읽고 이런 수준이 되죠. 실제로 요 대국중학교 지금 대국중학교 아니구나. 다른 학교로 갔는데 국어 선생님 한 분 있어요. 대국중학교 근무했던 국어 선생님. 제 교회 후배인데 제가 시킨 데 있어요. 딸내미가 둘이에요. 지금 중3, 중1인데 얘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 수학 때문에. 근데 손에는 뭐 들리는지 알아요? 해리포터 영어 은서가 들려져 있어. 해리포터 영어 은서를 줄줄 읽는다니까. 엄마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신문 통과관 같은 데 가끔 이런 애들 나오죠. 튼튼 영어를 뭐 했는데 뭐 외국인하고 뭐 프리토킹을 했다 하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절대로 특정 학습지만 꾸준해서 그렇게 안 되고요. 집구석에서 DVD를 계속 보고 노출시키고 이래야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광고의 과장 효과를 믿으면 안 돼요. 만약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뭐 돈 들여가면서 어디 보낼 필요도 없고. 자, 이것도 비슷한데요.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이 잠수의 영어를 가지고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거든요. 1학기 한 학기를 강의하게 되면 3월 첫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18주인가 이래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쫓기면서 막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고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 다른 강의들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요 표를 꼭 처음 시작할 때는 리더스북으로 집중 듣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휘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잖아요. 받아들이기 쉬운데 장기적으로는 아이들 어휘가 풍부해져야 되기 때문에 리더스북으로 집중 듣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귀가 뚫히고 읽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비누거품? 이건 이제 어휘량을 말해요. 처음에 리더스북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 챕터북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어휘량이 많은 스토리북 또는 일반적인 동화책, 노블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옮겨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스토리북 같은 건 그림책이라서 애게게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거기는 어휘가 절제되어 있지 않거든요.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살아있고 풍부한 어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학년, 중학년 같으면 이제 처음에는 리더스북으로 하지만 나중에 읽기가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요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는 불안해서 어학원 다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죠? 어학원은 폼으로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학원은 그냥 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30만 원 지불하는 거지 거기 가서 큰 용 빼는 거 배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너무 미안하네. 또 불안하게 만들 것 싶어서. 근데 저는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이게 1년간의 커리큘럼이에요. 표로 만들었어요. 잘 보시면, 자, 흘려듣기를 하는 거예요. 자막 없이 DVD 보기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익숙해지면 집중 듣기를 추가하고요. 집중 듣기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 읽기가 가능해지죠. 그죠? 이렇게 한 두어 달 텀으로 하나씩 추가해서 습관을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다음 1년도 똑같아요. 사실은 고르는 DVD가 달라지고 읽는 동화책의 레벨이 높아질 뿐이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걸 한 2년 정도 하면 이제 영어 고수 돼요. 잠수넷은 그래서 이 네 과정이죠. 처음 1년차를 적응 과정, 다음 1년을 발전 과정, 다음 1년을 고수 과정
다음 1년을, 아니다, 심화과정. 마지막 1년을 고수과정 이렇게 부르거든요. 고수과정은 할 거 없고요. 고수과정 하는 애들은 보통 민사고 갈락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나 하면 되고, 민사고 다 갈랑강 또. 너무 어렵게 할 거 없고요. 적당히 한 2년 정도만 제대로 하면요. 수능 영어는 뭐 휘파람 불어요. 우리 애가 어떤 때 틀리는가 했더니, 실제로 고등학교가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듣기 평가할 때 한 번씩 틀리더라고. 왜 틀려놓고 하니까 듣기가 너무 느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햇살 구경하다가 놓쳤대. 뭐 이런 경우 외에는 틀릴 일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수능 영어 듣기는 정말 느려 터졌어요. 영어 수능 영어를 어렵게 내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봉기 일어나, 봉기. 왠지 알아요? 영어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거든. 그래서 영어를 어렵게 내면 민심 위반해서 집권당이 선거 때 표를 많이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항상 우리나라의 영어 시험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쉽게 내게 돼 있어요. 쉬운 영어. 그러니까 영어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수능을 칠 때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폴로와 패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뭐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지만 대학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능 영어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 다른 걸 요구한다고요. 공인영어 성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심층 면접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습득하는 영어가 더 필요해지는 거라. 교수들이 물으면 영어로 대답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인상을 받죠. 하여튼 이건 2년차 프로그램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요. 자, 제 생각에는 제가 진짜 그 책을 읽어보고요. 저는 바로 끊었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니까? 내가 괜히 애 고생시키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어떨지 몰라. 일단 사서 읽어봐요. 잠순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2013년 버전, 아니면 잠순의 아이들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 거기 보면 영어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죠? 보시면 저는 뭐 가슴 뛰어서 도저히 윤석열을 하고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우리 집에 새 캐비넷이나 윤석열 교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딱 보니까 이거 전부 쓰레기로 보이더라고. 우리 애가 하고 다시는 안 들었거든요. 교재 그냥 쌓아놓고 이제 남들 오면 좀 보라고 엄마들 집에 전집 쌓아놓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랬다가 제가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바로 우리 처남댁 불렀잖아. 큰 처남댁. 윤석열 교재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막 우리 처남댁이 막 울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다 들고 왔어. 갑자기 그게 다 쓰레기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 집에 비디오가 차곡차곡 쌓였죠. 지금은 DVD지만 우리 아이 키울 때는 비디오였어요. 그것도 막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가 자막 붙여가면서 막 있잖아요. 가려가면서 막 자막 가리니까 화면 띄고만 화면 3분의 1이 가려져가 애 짜증내고 막 있잖아요. 근데 또 잠순이 어떤 엄마가 클리넥스 티슈 딱 빼가지고 가리라 하더라고. 클리넥스 티슈 딱 붙이고 물 딱 뿌리면요,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반투명한데 자막이 안 보여. 이래가지고 우리 버텼잖아. 그러다가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애들이 막 엄마 시장 가면 있잖아요. 클리넥스 띄고 보고 또 뭐 물 쏴놓고 이러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미국의 타워레코드나 아마존 가가지고 직접 중고 비디오 주문했잖아.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잠순의 똑똑한 엄마들이 다 정리해 놓는 거라. 요즘 파워 블로거들이 이런 거 많이 해놓죠. 그럼 그 시킨 대로 1번 머크리, 2번 머크리. 그 저는 혹시 띄까 싶어가지고 거기 아마존에 주문할 때마다 항상 10만원 미만으로 비디오 6개에서 7개. 혹시 띄면 안 되잖아. 그러면요, 한 달 있다 배 타고 배 선적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요. 우리 집에 한 달 있으면. 근데 가끔 가다가 엉뚱한 거 오거든? 그럼 영어로 이메일 보내가 항의해야 되거든? 영어가 돼야지. 할 수 없이 그 비디오 포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쉬워졌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클릭 한 번 하면 위디스크 들어가가지고 다운, 뭐. 이거 내가 파일을 잘못 실행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PPT가 옛날 버전인데, 제가 다른 PPT 보면요. 그래서 잠순의 영어책 부록에 DVD 목록이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DVD 목록. 그 중에서 우리가 연구소에서 인터넷으로 불법 다운로드한 비디오 목록이 쫙 있어요. 근데 없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우리 연구소 오시면요, 게시판에 제가 올려놨어요. 사진으로, 사진 파일로. DVD 2단계부터 9단계까지. 어떤 건요, 수백 편 구할 수 있어요. 아스 같은 건요, 인터넷에서 수백 편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스 하나만 있어도 1년 떡 치고 남는다니까.
정 못 구하겠으면 찾아오시면, 아니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진짜로 택배로 있잖아요. 외장하드를 사서 보내. 근데 우리가 노트북으로 외장하드에다가 꽉 채워서 도로 보내려고 하면 이틀 복사해야 돼요. 그건 너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면 대용량 USB 요즘 대용량으로 파는 거 있죠. 64기가나 128기가 있어요. 그 정도 하면 애들 DVD는 수십 편 담을 수 있거든. 정 못 구하겠으면 그거 들고 오시면, 아니 농담 아니고요. 이게 2년이 됐으니까 우리 연구소 가까워요. 여기서 5분. 한샘초등학교 앞에. AK 그랑폴리스 알아요? 네. 그 AK 그랑폴리스 상가 한샘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내거리에 파리바게뜨라고 있거든요. 네. 그 2층. 진짜 제가 이렇게 아이를 직접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 겪고 있는 고민, 불안 이런 걸 제가 다 겪었어요. 사실은 시간만 많으면 밤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학교니까 이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혹시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해 수학 공부나 또는 책 읽기에 대해서 다른 강의가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동영상으로 다 정리돼서 올라가 있어요. mp3도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엄마표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제가 한 학기 동안 계속 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오늘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반에 가락했는데 제가 30분에 초과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 그죠? 하여튼, 제가 이 동네가 옛날 살았다 했죠?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여기 금강 살았다니까? 금강면실 살다가 또 우방 살다가, 지금 상인동 살아요, 상인동. 가깝죠? 그냥 이웃 같아요, 이웃. 우리 와이프도 지금 요 대곡에서 고등학교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냥 동네 선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고상한 학부모 역량 강화 강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를 먼저 키운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내년에 또 부르시면 내년에 수학 공부법 이야기를 하든지 네. 질문 있으면. 다른 질문인데요. 네. 선생님 어릴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서점에 많이 가서 책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책의 종류는 국한되지 않고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다 보셨나요? 어릴 때는 주로 그림책을 봤죠. 이제 초등 2, 3학년 올라오면서 그림책에서 글줄책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옮겨가는 과도기에는 주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옛 이야기 아니면 신화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화로 옮겨가는 거죠. 창작 동화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다 보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좋은 어린이책 속에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들이 숨어 있어요. 특별히 장르를 정해서 과학, 사회를 따로 권하지 말고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요즘 엄마들이 인문학이 유행한다고 해서 전부 국사 공부시키고 이러더라고. 그럼 좀 미안한 말로 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인문학 공부를 시킨다고 또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가 됐다고 초딩들에게 국사를 공부시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하는 거죠. 그 좋은 어린이책 보면요. 대표적인 게 책과 논의는 집 이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고학년 동화인데 이런 책 보면요. 이조 마렵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박해와 탄압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이런 책을 재밌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선 말기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책 읽기란 그림책, 동화, 성장소설 이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넓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젊은 엄마들 유아기 때 교원이나 웅진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전부 지식책 읽기, 지식책 읽기. 알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연관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인전집. 이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라. 집에 가보면요, 책이 인테리어 돼 있어. 책이 아니고 아가월드, 프레벨 몬테소리, 웅진교원 거 수천만치 도배해놓고 애들은 책 안 읽죠. 특히 초등 들으면 영 빠이빠이라. 엄마들은 전집 쳐다보다 애 얼굴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가끔 열받고 본전 생각나고 이렇죠. 그러지 말고요. 우리 교장선생님 쓰신 책, 우리 교육에서 나온 책 있어. 이런 거. 예? 그 좋은 어린이책을 잘 발간한 출판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데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 출판사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이건요, 제가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다음 달에 요 한샘초등학교 강의하면 그때 내 책 읽기 할 거거든. 아니면 다음 달에 월서초등학교, 아니면 다음 달에 신월초등학교, 요 동네 초등학교도 많아요.
아니면 여기 화남초등학교도 좀 이따 가거든요. 그런데 영어 강의는 거의 안 하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다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그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 하여튼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연이 돼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